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이 그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토의 이제 80%가 임야하고 농경지거든요. 나머지 이제 20% 땅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너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토지 투자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이제 망설이는 이유가 가본 보면 현재 지금 여기처럼 이게 산입니다. 이렇게 산. 이게 산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변에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슈가 생겼다고 치자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막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산을 이 산이 이렇게 이제 큰 산은 뭐 해봐 150m는 국가가 이제 개발하면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는 지자체장 승인이 있으면 이제 그 풀어서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낮은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날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m 정도 된다고 50m 정도 되는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산을 여기다가 아파트를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있는 흙을 퍼다가 메꾸고 여기가 날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여기는 이미 이제 수세기 동안 집안이 다져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공사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 임야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달리 습세권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집을 짓다 보니 이제 불악도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통 산 밑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논하고 농경지가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제 그 고여 있는 땅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답은 건물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반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흙을 채우는 것을 성토 작업이라고 하고 이걸 평평하게 만드는 걸 절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물이 고여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최저로 잡았어요. 최저로. 그러면 1m 정도의 성토 작업을 할 때 토지 면적이 500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50번 왔다 갔다 해야지 1m의 성토 작업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회 운반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5, 25, 25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포항 지진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진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진 규모가 5.4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지진 5에서 7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해서 이제 그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모 반듯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개발을 할 때는 거기를 뭐 다른 데서 이제 흙을 퍼와서 이제 메꿔야 되겠죠. 그 흙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임야가 있는 쪽을 선호를 하는 게 바로 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1m 성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제 비용이 이제 25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는 뭐 내진 설계 들어가면 만약에 건물을 그쪽에 높이 세운다고 쳐봐요. 그러면 담당자가 이 감리하는 그 담당자가 이걸 그 성토 작업하는 거를 진짜 규정을 까다롭게 하겠죠. 우리가 이제 안반처럼 우리가 이제 집안으로 다져진 것처럼 그렇게 튼튼한 성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7m 정도라고 보면 이제 500평 기준이면 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 비용이 이제 만약에 여기는 운반비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흙이 없어서 이게 갖고 와서 퍼날려야 될 때 그러면 이게 답만 다 연결돼 있다고 보면 흙을 퍼야 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퍼올까요? 흙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럼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는 거는 국가가 개발할 때는 그 성토 작업이 그렇게 돼도 계속 7m까지 이렇게 해서 내진 설계를 해서 5에서 7 정도의 지진을 견딜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하는 게 답을 보면 그냥 네모 반듯하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 공사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해보면 물이 고여 있는 게 이제 그쪽에 이제 집안을 다지고 이제 철골을 세워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붓죠. 그러면 밑에 집안 다지기를 잘못하면 수분이 올라와서 이게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게 콘크리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답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기초 공사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두시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다른 산에서 지금 이 임야에서 흙을 퍼가지고 이제 날르는 거죠. 흙을 이쪽으로 넣어서 날르죠. 여기도 이제 임야를 나무도 베는 작업을 하면서 흙을 싣고 날르죠. 그러면 임야가 있는 곳은 이쪽이 나중에는 평지가 되는 거고, 이걸 갖고 가는 이제 답에다가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성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흙을 퍼날려야 돼요. 그래서 임야가 있는지를 본다는, 도시 개발할 때는 꼭 임야가 있는 곳을 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면등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 개발할 때 그래서 임야가 있는 곳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성토 작업하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이제 흙을 계속 퍼나르다 보면 여기가 이제 평지가처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산이 이제 거의 날아가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렇게 퍼날른 흙이 남는 이 평지는 개발을 하기 쉽겠죠. 그냥 평지로 놔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상업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흙을 퍼날르고 아까 500평 할 때 얘가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1m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안 나온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고요. 산이 있는 곳이 아니면 국가가 개발하지 않으면 흙까지 퍼오는 비용도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성토 작업하고 이렇게 기반 공사하는데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자이 아파트인데 임야를 이렇게 깎아서 개발을 했죠. 이게 이제 이 임야는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도. 근데 1군 아파트들이 이제 달리 습세권 아파트가 된 게 아니라 산이 이제 일단은 장점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 여기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는 수세기 동안 안반이 다져진 땅이라서 성토 작업 기반 공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숲세권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근데 숲세권 아파트니까 개발업자들이 그래서 임야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있는 산까지가 이제 개발 라인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례에서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조감도지만 이렇게 산을 이렇게 끼고 해서 이제 숲세권 아파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물세권, 숲세권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줬더니 공기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땅을 살 때는 비용은 적고, 비용은 적기 때문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임야를 선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구글 어스로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화면인데요. 여기가 강남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인데 지금 차들 보이시죠? 차들 지나가는 거. 그럼 여기가 지금 언덕으로 되게 높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죠. 진행 방향이. 여기가 큰 산이었던 거예요. 큰 산이었던 거를 개발을 해서 흙을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들고, 그래도 산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언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언덕으로 깎은 거는 이쪽에 이제 그 기초공사 하는데 썼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임야를 선호를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광명동인데,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락들은 산 밑자락에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래요. 취락지구들 24군데 보면 임야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답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답이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쪽에 이제 답도 있고, 전답이 섞여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은 흙을 퍼서 날려서 기초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통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집들은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확대 개발을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러면 흙을 깎아서 내려서 그리고 여기는 이미 이제 그 집이 지어져 있는 데들은 집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기초 공사 비용에서 기반 다지는데 공사 비용이 낮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20m짜리 산인데요. 이런 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흙만 조금 밑에 퍼 내려가지고 위에다가 건물을 지면은요, 임야기 때문에 층수를 높게 올려도 집안이 우리가 아까 5에서 7 정도 내진 설계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선호하는 땅들이 이런 땅들. 근데 여기 이제 국립소방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말고도 여기에 그 광명에 있는 취락지구들은 다 이렇습니다. 마을이 산 밑에 자리 잡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전답이 있고, 이거는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개발을 한 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제 다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광명 뉴타운이 이제 들어서고. 그 광명이 이게 좋은 이유가 이제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땅에 임야들은 거의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야가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 땅을 살려면 지금 얼마를 줘야 될까요? 이 땅을 살려면 지금 현재 이제 옥길 지구가 이제 2,500이기 때문에 여기는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2,5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국립소방박물관이 들어오면 이 산은 개발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많이 오는 관광지에 이게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얘를 개발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이제 매수 의향서도 왔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끝나지만 이런 땅들을 선호한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은 집안이 튼튼하기 때문에, 여기도 집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뒤에로도 또 그 일군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예상이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야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를 우리가 이제 시세가 이제 2,500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임야는 그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이제 현 시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내 땅이 임야지만 옆에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내 땅이 부득이하게 개발이 되는 상황이, 개발업자들이 꼭 개발을 해야 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 20m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겠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젠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025년도 4월 30일이면 특별관리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뭐 해서 좋다, 뭐 이게 뭐 상업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임야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지금 테헤란도 지금 보시는 저기가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지 그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단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 서울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안에도 이제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제 이건 해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아닌 임야의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그 땅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 데나 막 산을 사면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냥 안반으로 돼 있는 산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평당 5만원, 10만원 정도만 줘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화강암이라도 발견이 돼봐요. 대박이 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땅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제가 토지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임야는 우리가 집, 아파트처럼 이렇게 가격이 뭐 비생산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되게 적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은 덜 나온다는 거. 3년 이후부터 양도세 감면이 되거든요. 양도세 감면이 좀 많이 이제 갖고 있을수록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부터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진짜 졸부가 되는 걸 좀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제가 여기는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우리가 20%의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80%의 이제 어떤 서민이 될 것인가는 선택은 투자를 하는 20%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80%인 사람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물론 첫발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지 땅은요, 우리가 이제 실수요로 들어갈 때, 이제 단피지를 살 때는 길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만, 개발지 땅에서는 투자로 들어가는 땅은요, 이게 맹지여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변이 바뀌면서 도로가 생기고 맹지가 뭐 해결이 되고 그게 날아가 버리고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길에 붙어 있는 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전답 사시면 되죠. 전답 사시면 되는데 비용이 비싸요.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임야도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위치가 안 좋아도. 근데 이제 위치가 좋은 곳은 꼭 투자를 하십시오. 금액이 적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할 때 우리가 이제 부자들은 문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 땅만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임야에 대한 좀 편견이 좀 어떻게 좀 깨지셨나요? 조금 깨시면 이제 그 눈을 보는 폭이 조금 넓어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미 저기에는 뭐 소방관하고 아파트가 단지가 다 올라갔을 때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양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고립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갈지 그것도 이제 저희들도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땅은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땅을 사면 우리가 한번 대박을 한번 꿈꿔봐도 되는 그런 게 땅이거든요. 우리가 땅 가격은
한 번도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문제되겠지. 여러분도 토지 투자에서 가장 좀 꺼려하는 임야에 대해서 오늘 편견이 좀 깨지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도 이제 그런 임야나 이런 개발 사례들을 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정치, 경제, 사회에서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지금 뭐 되게 규제가 좀 심하니까 아파트 말고, 근데 왜 땅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결국에는 땅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통편집으로 그냥 가서 커트 없고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특수효과 줄 수 있지만 그러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보를 받고 조금 임야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토지 투자의 첫걸음을 떼신다면 우리 서민들도 20%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상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수도권 땅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아래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